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규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연입니다. 우리 지연님은 현재 지연 남북 결혼정보회사 원장님 직책을 가지고 빵빵하게 나가는 우리 탈북민 여성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네. 지연님은 북한에서의 직업은 뭐였나? 저는 북한에서 중국 그 회사로 수출하는 이제 회사에 다녔어요. 무역회사에 네, 무역회사. 다녔구만. 네, 무역회사. 제가 이제 어렸을 때 6년 동안 청진학생 선용공전을 다녔어요. 네, 거기에서 6년 동안 선수회를 이제 배웠거든요. 선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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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병풍 같은 거라던가 이제 자수 같은 거를 이제 놔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이제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샘플을 만들면 그걸 보고 단체 이제 주문을 해요. 중국에서. 그러면 거기다 선수를 놔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제작한 거를 중국에 갖다 무역을 해서 팔면 쌀을 갖다 주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 말하면 입살, 그런 거를 이제 북한의 그 선수의 품을 넘기고 대치물자로 입사를 받아갖고 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어요. 김일성 적석 외화벌이에도 기여했나? 그거는 아마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이라 저희는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 한 30%밖에 배급으로 조금 일은 되게 힘들었지만 밤새 그 선수를 놔요. 그렇지. 자지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다는 여성들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애들을 맨밤 작업을 해서 그거 이제 만든 거를 중국에 팔면 뭐 당에다 몇 프로 내고 저희는 이제 뭐 10%에서 20% 그냥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그 집 식구에 따라서 조금씩 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입쌀밥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 입쌀밥을 먹었다면 무역회사 소위 충성의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회사에서는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이는 왜 탈북하게 됐나? 밥술이나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 저희 아빠는 사실 평양건설대학을 나왔고요. 엄마는 이제 그 상업대학을 졸업해서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될 시점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깝다. 근데 그때가 김일성이 죽은 해였어요. 우리 아빠가 7월 4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4일 만에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해가 나이 많은 노인네들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김일성이 죽었다는 이유로 사실 많이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지. 장례식을 제대로 했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고 이제 아빠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이제 돈을 사실 집에서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사실 많이 사다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집에 좀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가정이 이제 점점점 우리 엄마도 갑자기 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년 있다가 우리 엄마도 또 아픈 거예요. 엄마도 뇌혈전이 와서 이제 병석에 누워서 일어 못 나는 상태였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이제 먹다 보니까 좋아는 졌지만 그 뇌혈전이라는 건 다시 재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중국에 가면 더 좋은 약들이 많다고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주변에서 하길래 이제 주위에 사실 아는 언니랑 이제 그 집에 좀 조금 있던 돈 가지고 사실 골동품을 샀어요. 그래서 그 골동품을 사가지고 골동품이 품목 도자기? 도자기 조그만 도자기예요. 근데 좀 비싸게 주고 샀긴 했었어요. 이제 오빠 친구분이 골동품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도자기를 들고 제가 중국에 갔는데 도강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도강할 때가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모르고 따라갔는데 처음으로 나는 그런 중국 땅이를 이제 밟는 부분이었고 다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000년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강물에 봤더니 이제 다 언 게 아니라 좀 거리가 생각보다 뭐 가깝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 얼은 게 아니고 얼고 녹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물에 들어서 딱 나왔는데
다리가 찢어진, 진짜 이건 제가 사실인 게 어. 다리가 찢어진 줄 알았어요. 12월 달에 온강 예, 건너자니까. 이 바지가 딱 살에 붙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밖에 딱 추위가 엄청 차잖아요. 어. 그러면 이 바지가 다 얼어요. 살에 붙어요. 그렇지. 그럼 이 다리가 찢어지듯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서 걸지도 못했어요. 도감하고. 그때 너무 울었어요. 가면서 난 못 가겠다. 난 도로 가겠다 그랬어 언니한테. 근데 아무튼 저 뒤에 또 뭐 그 북한 경비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언니는 빨리 가자 하는데 나는 또 다리가 일단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이제 언니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엄마 약을 꼭 살려면 엄마를 살리려면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강 건너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동품을 가서 그 언니네 친척이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언니가 골동품을 팔면 이제 돈 좀 챙겨가지고 다시 넘어오자 약도 사가지고 그 이제 골동품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누구랑 이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만나는 그 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좌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럼 언제 돈 다시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물건만 보고 다시 가지고 오래서 다시 또 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날 물건을 이제 갖다 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 집에. 근데 공안이 멀리서부터 차를 세워놓고 왔었어요. 왜냐면 그 집이 타조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좀 멀리에 공안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딱 봤는데 공안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급하게 이제 피했는데 언니가 뭐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북송됐죠. 골동품은 뭐 거기서 이제 우린 다 뺏긴 거고 저는 이제 그 우메 김치움 같은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이제 10일 완전 추운데 그래서 밥을 누가 날라다 예, 그 집에 아저씨가 이제 아이고. 잘라다 주셔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는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간 다음에 이제 좀 밖에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하다 보니까 1개월, 2개월 이렇게 지난 거예요. 예, 돈을 뭐 제가 구해야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일은 했나 거기서? 일은 못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그래서 그건 돈 벌 수도 없었구나. 예,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좀 이따가 돈 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서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7월 달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물 좀 지나면 가자. 또 저한테 이렇게 설득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다 보니까 북한 나가면 또 위험하다 이런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고 행불 몇 개월이 됐으니까 북한에서는. 네, 그렇죠. 저로서는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처음 이제 중국이라는 땅에 건너왔잖아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무섭겠어. 네, 근데 이제 그때 TV에서 막 그 서른도 그런 노래도 나왔고 한국 그 TV 막 그 틀어가지고 보여줬었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그때 깜짝 놀랐죠. 와, 이런 한국 노래를 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 제가 올 때까지만 그랬었어요. 보면 막 잡혀가는 줄 알았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서울에서 맨날 그런 체류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맞아, 서울은 계속 하루도 시가 끊이지 않는 걸로 90년대 초까지 그래서 인식했거든. 저게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체류탄 터지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TV를 봤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북한에서 처음 외국이란 걸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대였고 하니까 막 와, 난 다시 북한 이제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다시 드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 네, 그때 엄마 생각은 그다음에 좀 못하게 되더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넘어가는 것도 무섭고. 무섭고 일단 내가 가면 첫째 잡히면 나는 개월수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국에 도항한다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그런데 우리를 막 데리고 가자 학생들 데리고 가면 막 거기다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이런 배신자들은 나라를 배신해서 갔다면서 막 그 죄인들이 북한 그 동복 같은 거 입고 제수처럼 이렇게 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 난 대단한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잡혀온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저게 뭐 대단한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국에서 그때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 있던 조선족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여기 북한 사람들 잡혀나갈 때 코를 깨서 나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무섭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개월 동안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있다가 물이 이제 7월 달인데 너무 강물이 불어서 가기 힘들다. 이러던 것도 7월 달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8월 달, 9월 달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정작 돈도 번 것도 없지. 벌떡품도 다 뺏겼지. 집에 돈 좀 그래 털어서 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한 달, 두 달에서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한국으로 오자. 아니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심양으로 갔죠. 심양으로 이제 누가 소개시켜서 심양으로 갔다가 심양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살고 있는 거기서 도중에. 일하면서 살았나? 네, 일했죠. 저는 이제 중국어를 금방 배웠어요. 저는 4개월 만에 배웠어요. 네, 전 자랑은 아니지만 왜 배웠냐면 사실은 그 연기를 살 땐 그런 거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심양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욕하는지 아니면 나를 바보 취급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 나는 중국에서 1년을 살던 반년을 살던 6개월을 살던 일단 이 땅에 왔으니까 중국어를 좀이라도 배우자. 한 개 나라의 언어라도 배워서 북한에 다시 가면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를 역전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난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저는 TV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밑에 중국 자막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나는 책에다가 내가 혼자 자습을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저는 대단하다. 그걸 다 썼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한국에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0년까지 전혀. 갔는데.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가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피해 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난 중국에서 중국어 좀 배워서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북한을 가야지.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제 중국어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4개월 만에 열심히 독하게 마음을 품으니까 진짜 4개월 만에 그래도 그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다 배워서 이제 중국말도 자유롭게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 이제 가이드를 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관광 나오면 관광 가이드요. 거기에 소속돼서 하지 않고? 아니, 소속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조선족 언니들이 이분은 그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분은 공장 같은 데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조선족 언니가 이제 그 관광 들어오거나 뭐 이제 그 한국 사장님들이 이제 막 그 사업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중국 가이드가 필요해요. 근데 조선족이 필요하거든. 나를 조선족으로 착각한 거죠. 한국 분들은 나는 북한 사람인 거 몰랐어요. 저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때 제가 중국어를 좀 하니까 조선족들은 항상 국어 반 한국말 반을 했었어요. 조선족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표가 안 났으니까 저를 다 조선족인 줄 알았거든요. 중국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2박 3일 막 기차 타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하면 이제 저한테 페이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계속 했었어요. 그 돈 좀 벌었겠다. 돈 좀 사실 그 가이드 하면서 꽤 좀 그래도 벌었어요.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서 벌었어요. 돈은 벌었지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북한에 갈 생각은 북한에 점점 다시, 멀어지지.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연락하는 사람들도 소개받아서 북한 애들한테 소개받아서 돈도 보냈는데 사실 돈도 많이 잃고 그랬었어요. 다 가지도 못했더라고요. 돈을. 그러면 그때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머니를 못 만났나? 거의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정도 못 만났었어요. 그때는 어머니 살아 계셨나? 네, 계셨죠. 그때는. 그래도 얼마나 우리 엄마가 딸을 기다렸겠어? 혼자서 엄청 울었대요. 우리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우리 엄마.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는 거고 사실 그건 뭐 내가 철이 없은 게 아니라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이 어머니를 돈이 없어서 좋은 약 대접 못해서 내일전여신 어머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건넜는데 어찌해서 이게 잘 맞지 않다니까 그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3년 만에야 북한 땅을 밟게 됐는데 그 경우가 바로 북송돼서 받게 됐구나. 네, 그것도 북송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북한에 돈도 많이 잃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망도 컸고 또 중국에서 한 그래도 1년 있다 보니까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반자본주의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이 꽉 막혀있던 세상에 살다가 너무 자유롭고 넓은 세상을 보니까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북한으로. 다시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생각은 너무 났지만 내가 한국 가서 돈을 좀 더 벌어서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와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시는 북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예. 거야.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때 언젠가는 중국 땅에 살면서 북한으로 언젠가는 북송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공안한테 쫓기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그 이상 예. 힘든 거 없지. 그래서 공안차만 지나가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주변에 저랑 똑같은 북한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이제 한두 명 잡혔다가 공안에서 이제 돈을 내라고 해서 자기가 벌은 돈을 정말 다 내고, 다 내고 북송될 뻔했다가 큰 사람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그 중국에서 살면서 그런 그러니까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북한 사회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북한 사회는 우리 북한 사람들을 북송하기 위해서 나무를 실어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근데 또 중국 공안들은 북한 여자들을 악용해서 또 잡아놓고 돈을 또 뜯어내요. 아이고. 그래서 돈 내면 북송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기들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치이고 북한에서 치이고 중국에서 치이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 거기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신분도 없어. 신분이 없고 진짜 나라 없는 백성 돼버렸지. 우리가 나라 없는 그렇게 백성이 너무 슬프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전 새벽마다 사실 엄마 보고 싶어서 새벽마다 울었거든요. 아이고.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점점 흘렀으니까.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새벽마다 울다가 정말 북한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살 길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가는 게. 가는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조선족 언니가 이제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 한국에 가는 길이 있다. 근데 이게 한국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왜 한국을 가려고 생각했냐면요. 제가 한번 잡혔거든요. 중국에서. 제가 어떤 게 모임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중국 애들도 있었거든요. 거기 북한인가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선족인 줄 알았겠죠. 누구나. 근데 그 중국에 한 명이 제가 북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앉아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새로 뭐 개통한 휴대폰이래요. 난 그 휴대폰 본 적도 없고 공안에다 신고를 냈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 공안으로 파출소 간 거예요. 공안차에 실려서. 네, 공안차에 실려서 갔죠. 족쇄까지 묶여가지고. 아이고. 족쇄 바로 묶여요, 그 자리에서. 나는 속으로 나 이제 북한으로 가겠구나. 이 드디어 북한 북송길이 나 이제 됐구나라고 속으로 생각. 난 마음을 다 다잡고, 차라리 잘 됐다. 엄마를 보러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보고 너 신분이 어디냐 먼저 그것부터 물어봤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조선족이라고 해서 오겠지만 신분증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잘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 한 30분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다 하는데 거기서 엄청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 거 도둑질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부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를 갑자기 도둑놈으로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내가 북한 사람이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뭐 어떻게 신분을 바뀔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나 정말 안 가져갔다. 그랬더니 그 공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너 안 가져간 거 안 돼요. 난 너 안 가져간 거 아는데 너 북한에서 왔지? 딱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안 가져갔는데 저 왜 여기 잡혀왔나요? 아무튼 너를 신고했으니까 우리는 널 잡았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줘서 다 썼으니까 넌 이제 북송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잡힐 때 거기 어떤 남자분도 있었어요. 조선족 분이었는데 근데 그 조선족 분한테 좀 내가 이렇게 잡혀가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번 딱 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운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 조선족 그 분이 돈을 냈었어요. 그래서 5,000원을 내고 나를 30분 만에 뺐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북송이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나는 그 30분이 지옥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심장이 엄청 떨렸고 나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지? 막 제일 많이 울었던 거는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네가 왜 남의 휴대폰을 훔쳤냐? 너가 북한에서 온 주제에 왜 남의 물건을 훔쳤냐? 처음에는 막 그렇게 나를 막 중국 공안이 막 심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막 중국어로도 말하고 막 한국말도 하면서 나는
진짜 난 결백하다. 난 얘기했어요. 난 북한에 쏜 거 맞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난 북한에 쏜 거 맞고 나 북한에 보내달라. 그렇지만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난 결백하다. 난 휴대폰 훔친 적도 없고 내 훔치면 그 자리에서 어디다 숨겼겠냐. 그리고 휴대폰 돈 얼마 한다고. 내 그걸 왜 훔치냐. 그렇지. 휴대폰 얼마 안 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아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공안이랑 짜고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짜고 예, 그랬겠지. 돈을 먹으려고. 사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치.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안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저는 북성이도 좋으니까 난 훔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난 네가 훔치지 않은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내려갔는데 아무튼 그 돈을 줘서 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아, 내가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중국 땅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때 다행히도 그 고마운 분이 5천만 원을 내서 이제 나를 빼내줬지만 그분한테 그 5천만 원 내가 또 드려야 됐어요. 그 당시 그 돈을 주기가 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주면 한국 갈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중국에서 가이드만 한 게 아니라 그 심양에 있는 우아이시청이라는 게 있어요. 큰 시장에 여기 말하면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같은데요. 그 시장에서 제가 커튼 장사를 했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 조선족 언니가 10년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 신랑이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그 천 같은 걸 뭐 이렇게 작게 가져오는 게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 아주 컨테이너로 날라오다 보니까 이제 막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조선족 언니가 저를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배려해줬어요. 왜냐면 그 조선족 언니 엄마가 북한 분이에요. 옛날에 넘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얘를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 커튼 시장에 이제 계속 출근을 해서 월급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를 다 도와서 커튼도 팔고 뭐 거기는 이불 가게도 있고 별 가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그때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언니 집에도 좀 한동안 같이 지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공안에 그렇게 잡히게 되면서 이제 언니네 집에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언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야, 너 여기서 살면 언젠가는 북한에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한국을 가라. 힘들지만 가라.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너무 많이 한 달 동안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다가 만약에 또 잡힐 경우 갔는데 내가 한국에 갔다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맞아. 그게 제일 공포심이지. 제일 그게 컸어요. 왜냐면 오빠들도 있고 그때 엄마도 다 계셨으니까. 그래서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지만 그냥 억울하게 북한을 잡혀가기에는 너무 그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한국 분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아는 또 언니분이 그 중국 돈 2만 원. 야, 네, 2만 세다. 원. 네, 세요. 2만 원. 그때 그 2만 원이면 심양에서 거기다 10,000원만 더 보태면 50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심양에서. 근데 내가 정말 안 쓰고 그때 막 북한 가져가야지 하고 모았던 그 돈을 다 맡기고 조선족한테 다 맡기고 한국행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게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심양에서 상해를 뭐 1박 2일인가 기차를 타고 가요. 멀리 가거든요. 상해. 엄청 멀어요. 네, 그래서 갔어요. 그때 나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북한에서 건너온 2개월밖에 안 된 북한 아이가 한 명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때 20살이었어요. 그 애가 이제 중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얘가 불쌍하지 않냐. 이 한국분이 제발 얘 데려가자. 이래서 나는 사실 무서웠지만 같이 떠났어요. 3명이서. 네, 3명이서 떠났는데 그 우리가 한국행이 뭐였냐면요. 그 상해 영사관에 들어가면 4층에 한쪽은 영주권 만드는 데가 있고 한쪽은 한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관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건 원래 맞지? 근데 그 전해에 한 번 성공했었어요. 성공을 해서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성공을 했지만 그 해에 성공했지 그 다음에는 그 루트가 발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너희를 데려간다고 해서 무슨 돈이 나오니? 아니죠. 이 사람이 브로커예요. 한국분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2만 원을 이 한국 사람한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 저 중국 그 조선족 언니한테 맡겨놓은 그렇죠. 돈을. 맡겨놓은 돈을. 그게 뭐냐면 내가 한국 땅에
도착해서 전화만 걸면 안전하다. 안전하다만 하면 이 조선족 언니가 이 한국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사관 문만 열어줘 자기는 돈 2만 원을 벌겠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뭐 고맙다고 막 아까 말할 말한 수가 거 없어요. 취소. 네, 취소예요. 그래서 상해는 그게 깃발이 엄청 많은 거 봐서는 뭐 상해 영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어요. 4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한국 사람은 안 올라갔어요. 우리만 올라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도착해서 띵동을 누르면서 그 띵동 누르면 그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인데 그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새 여권을 만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르쳐주면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권 만드는 그 옆에였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반대는 여권 만드는 여기는 한국 대사관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못 짚었구나. 잘못 짚었죠. 이 여권 만드는 들어갔어야 돼요. 여권 만드는 데는 그 들어가면 거기도 한국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봤더니 여권 만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대사관 거기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난 또 대담하게 또 뻔뻔하게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그 앞에 딱 공안이 서 있어요. 중국 공안. 처음 딱 내고 서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들이번 봤어요. 띵동 띵동 누르는데 안에 사람이 안 보여요. 또 띵동 띵동 아무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10번째 눌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사람인데요. 시킨 데 그대로 했죠. 또 그때 양복도 다 한국 옷 입고 가방도 다 한국 사람서 머리도 노랑머리 하고 갔었어요. 뻔뻔하게. 아, 저희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여권 만들려고 왔어요. 여권 분실했어요. 그랬더니 아 여권 만드는 여기 아니고요. 건너 반대편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딱 잘라먹어서 아유 저희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안 되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딱 머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CCTV가 다 있어요. 근데 그 CCTV가 우리 다 본대요. 본대요. 그 상해 영사관에 그 공안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공안들이 우리 CCTV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뻔뻔할 거 앞에서 계속 서서 왔다. 어떡하지? 근데 어떤 분이 그 대사관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는 남자였으면 가능했겠죠. 딱 들어갈 때 우리가 확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약간 어린 여자가 2명이니까 그 사람이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한 5분을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공안이 갑자기 여기 이쪽 편에 서 있던 바로 공안이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수상하니까 뭐 중국말로 어디서 왔냐고. 응? 심양에서 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 사실 한국 사람인데 여권을 잃어서 여권 만들러 왔더니 잠깐만 이러면서 그러더니 뭐 어디다 벌써 연락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공안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딱 잡았어. 딱 잡고 거기서 바로 족쇄를 딱 먹더라고요. 아이고야. 딱 알한 거예요 벌써 딱 보자마자. 그래서 걔도 잡히고 나도 잡혔죠 거기서. 그래서 그 공안 또 감옥 같은 데 우리를 또 차에 실어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갈라놓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중국어로 막 말했다가 막 한국어로 했다가 막 그 쇼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공안이 나를 보더니 무슨 얘기했냐면 니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북조선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난 거기서 막 중국 사람이라고 먹었어. 쭝거론 하면서 나는 막 또 중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근데 신분증금 내놓으래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없지. 어떻게 없잖아요. 그래서 난 잃어버렸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쪽 애가 북한애잖아요. 걔가 이미 다 불었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 봉이랑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쪽 애가 벌써 저쪽에서 다 듣고 와가지고 야 제가 북조선이라 그러는데 넌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너무 멘붕 열받아서 나는 그래서 아 저 그냥 북조선에서 왔다. 어서 배초세. 나 북한 가겠다. 보내달라. 난 가겠습니다. 난 보내달라 막 그랬더니 날 보고 막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 북한 아니지? 또 이번에 거꾸로 그래요. 나 거기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참 안 됐다고 네 혼자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할 텐데 그렇지. 2명이니까 안 되고 너는 여기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상해에서 잡힌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갈 수가 없대요. 상해만큼은 특별했어요. 상해가 그렇게 세대요. 그러니까 다 독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해는 단 한 명도 돈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엄청 울었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밥을 먹으라 줬는데 밥이 들어가겠어요. 물 한 모금도 저는 안 먹었다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고 막 있는데
날 보고 이제 아무튼 넌 좀 저쪽에는 착실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열받아서 얘기도 잘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북한에 보내달라. 그냥 괜찮다. 왜 거긴 들어가려고 했냐. 자꾸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순진했었어요. 그래서 난 진짜 한국 가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아이고. 난 그렇게 얘기한 거를 북한에 보낼 줄 몰랐었어요. 얼마나 순진한가 봐요. 그러면서 그 공안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너네가 얘기한 거는 북한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있더니 또 이제 저서를 막 또 쓰라 그러면서 저서를 다 꾸며가지고 있더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를 따로 모으더니 이제 감옥을 이제 가게 되니까 우리 둘을 각자 방에 넣고 여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베껴요. 다 베껴요. 중국 공안들이. 뭐 돈 같은 거 중국 돈을 혹시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다 또 베껴요. 그리고 뭐 가일 같은 거 위험한 거 있어. 몸도 다 이렇게 다 훑어봐요. 정면 사진 찍고 옆에 사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죄인이구나. 아 아무튼 어쩔 수가 없다. 막 심란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언제 가나요? 난 뭐 당장 가는 줄 알았어요. 언제 가나요? 그랬더니 아무튼 기다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갈 거야 하더니 막 저녁이 어둑어둑해질 때 우리를 차에 이제 철조 많게 된 걸 우리가 딱 잡아놓더라고. 족쇄 딱 묶어가지고 족쇄 묶더니 딱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국제감옥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키 한 5배 되는 큰 철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우리를 먼저 방에 한 명씩 딱 이렇게 놓더니 여자가 또 간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간수가 딱 들어오더니 경찰복 입은 중국 여자 또 다 베끼더라고요. 또 다 뭐 또 다 수색하고 그 다음에 옷을 줘요. 우리 입고 옷 안 주고 죄수 유니폼을 주겠구나. 유니폼도 있어요. 그걸 입으라고 딱 저 갈 때까지는 뭐 너네 옷을 다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 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우리를 넣었는데 그 감옥에 한 여자가 한 2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제 감옥인 거예요. 다 여자만 있는데 걔랑 나랑 갈라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뭐 미국에서 온 예, 여자, 미국 뭐 여자. 중국, 뭐 일본, 홍콩에서 잡힌 여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보니까 마약이 많았어요. 예, 마약하고 도박. 그래서 이제 그게 가만히 있는데 몇 달 있었나 그게? 거의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밥은 제대로 주던가? 예, 밥은 다 줘요. 밥은 다 주는데 때리진 않던가? 다 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때리지 않냐면 거기는 경제 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 경제범, 경제범 정치적인 건 아니었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북한에서 온 죄밖에 더 있나요? 그치. 우리가 무슨 훔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나라를 배반한 월경제 제목이 월경 월경제지. 네, 그 제목이잖아요. 불법 체류제. 네, 불법 체류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데 또 우리를 불러냈었어요. 불러내가지고 나는 저서를 막 줬어요. 뭐 어떻게 왔으면 어쩌고. 또 똑같은 걸 또 써요.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언제 왔으면 그걸 다 쓰고 어떻게 돼서 잡혔으면 그걸 또 써요. 난 또 그때까지만 솔직하게 다 그대로 또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잡혔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언제 가냐고 물어봤더니 뭐 지금 어찌됐든 뭐 어찌해서 지금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배처세. 배처세니 북한 사람이 중국말로 배처세니에요. 되게 불쌍하게 봐요 우리를. 북한은 못 살고 못 먹어서 이렇게 월경을 해서 쟤네는 불쌍하게 밥도 못 먹고 온 애들이니까 불쌍하다. 막 이런 다 눈빛들이 다 동정. 아이고. 예, 아무튼 거기서 동정어린 눈빛을 받으면서 되게 막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울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밥을 주는데 그 밥이 군용밥통 같은 데서 밥을 주더라고요. 거기는 군대들이 먹는 군용밥통 뚜껑 같은 덮었다 이렇게 하는 거 철통 있잖아요. 그 중간에 반찬 있고. 겉에 시꺼매. 근데 딱 열면 제일 밑에 계란이 2개 있어요. 그거 왜 계란 주냐면 북한 사람만 줘요.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네. 그런 기막힌 동정심까지 받으면서. 근데 사실 처음에 그 계란 볼 때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다른 사람 계란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계란 보면서 약간 웃어요. 아, 쟤네는 이제 가면 굶주리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잘 먹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참해서 말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대화도 거의 안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2달 있다가 이제 우리를 갑자기 불러내더니 이제 우리가 쓴 그 조서에 디장을 다 찍고 또 사진 다 찍어요. 앞뒤 옆에 이거 저기 죄 다 찍어요. 왜냐면 또 무슨 여권에 넘어서 가짜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 표를 또 사야 된대요. 그래서 너네는 비행기로 북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갈 때 족쇄를 묶어요? 물어봤더니 족쇄 묶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공항에서 족쇄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족쇄를 묶고 그 중국 공안들이 여기다 옷 같은 거 씌우더라고요.
공항으로 갔죠. 처녀의 차 타고. 둘을? 네, 처녀의 둘을 이제 아이고. 자동 그 승용차 우리를 까만 승용차 지나가더라고. 그걸 태우고 그 공항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한 사람도 아닌데 야 우리가 무슨 우리 무슨 큰 죄를 지었다가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우리를 데려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타가지고 단동에 가서 내렸겠구만. 네, 단동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또 단동 감옥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2달 있었어요. 아이고야, 네, 그건 왜?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쪽 단동 감옥에 가니까 단동 감옥에 또 북한 사람들도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대요. 북한에 버스로 넘어갈 때 그 버스 한 대 넘어가려면 다 돈이래요. 돈이지. 네, 그래서 뭐 2-3명 넘어가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 명 좀 인원이 되면 그때 한 번에 버스로 버스에 나가는데요. 꽉 채워서 네. 보낸다. 네, 그렇게 보낸대요. 그래서 인원이 안 차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15명인가 우리 넘어갈 때 그랬던 건데 인원이 모자라서 거기서 한 또 2달 넘게 있었어요. 일은 안 시켜요. 근데 또 가면 그 단동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또 똑같은 조서를 써요. 또 뭐 어째 왔고 언제부터 왔고 또 조서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지장을 또 누르고 또 사진 찍어요. 옆에 앞에. 아무튼 다니는 데마다 계속 그걸 찍었던 것 같아요. 국제범죄자들 좀 취급했구나. 와, 나 진짜 그때 막 느꼈던 게, 이게 뭐 나랑 한번 배반해가지고 이게 뭐. 배반한 것도 아니 배고파서 뗐는데 의세 그렇게. 그때 내가 넘어갈 때. 2002년도. 2002년도 내가 그 4월 15일 날 넘어간 거예요.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제가 사실 그때 한국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북한 애들이 감옥 안에서 내 얘기 듣고 언니 한국 갔다 온 거 아니냐고 막 너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그랬었어. 근데 언니가 왜 한국말 쓰고 있냐고. 근데 나는 내가 한국말 쓰는 줄 잘 몰랐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그때 원래 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북한 애들도 많이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안 된다고 넘어가면 북한말 안 쓰면 언니는 당장 정치공수에서 간다고 막 빨리 말을 바꾸라. 버스 안에서 내가 이거 북한말 지금 어떻게 넘어가는데. 다리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북한말 어떻게 하는 거지? 나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내가 얼마나 막 울상 내가 눈물이 어떻게 해야 돼? 북한말 해야 돼? 가서 물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상해 그 국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빼앗았던 옷을 해줬던 옷을 다 주고 그 어디 꾸지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대로. 딱 근데 나는 짐이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양복 한 벌 입었고 가방 하나 달랑 있었어요. 한국 가니까 그 양복이 얇았었어요. 근데 4월달에 좀 춥지. 그때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심정이 어떻던가? 아니 사실 넘어갈 때 한편으로는 난 이건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두 번째는 이제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잡혀가던 저렇게 잡혀가던 엄마는 한번 볼 수 있겠다. 근데 뭐 이렇게 잡혀가서 내가 뭐 정치공무소 갈 수도 있고 그때 단동에서 그 공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른 애들은 안 물어봤는데 나는 뭘 물어봤냐면 처음으로 잡혀나가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서 내가 저서를 쓰면서 한국 가겠다는 그런 걸 왜 물어보나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가 저서를 남기려고 그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우리 한국에 간다는 거를 북한에다가 넘길 것이냐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안 넘긴다. 너네는 그냥 중국에서 살다가 붙잡혀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가다 그런 거는 절대로 너네 우리 다 알아. 북한에서 한국 가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발 그거는 쓰지 말아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무서우면서도 엄마 볼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무서움도 있었나? 네, 무서움도 뭐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내가 결국에는 젠으로 족쇄를 못 껴서 북한으로 북송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 땅에 점점 다가가는 게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면 난 한국에 간 적도 없는데 한국말을 괜히 써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은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최면을 걸면서 제발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가서 그냥 모든 걸 운명에 맡기자. 엄마만 만나면 나는 괜찮다. 죽어도 상관없다. 좋으니까 나는 사실 넘어갈 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넘어갔다. 압록강이지? 압록강. 넘어가서 교도에 내리니까 저 대방 북한 쪽에서 나와 있어요. 보이부에서 나와 있나?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의사들도 나와 있었어요. 의사까지? 의사까지 나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다 내리게 했는데 다 줄 세워가지고 이 팔을 걷어 올리고 여기서 피를 뽑아요. 많이 뽑아요. 그것도 이렇게 탁
검으로 딱 동여매더니 피를 이만큼씩 쫙 뽑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병균을 옮겨가지고 이제 북한 땅에 퍼뜨릴까봐 이제 아이고야 꼴에 또 그거는 하네. 근데 그때 4월달 너무 추웠거든요. 피 쫙 뽑으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기다렸는데 그 보이브를 데리고 가는데 한 번에 차를 실어 가지 않았어요. 신의주로 갔나? 그러면 신의주. 신의주예요. 더보이브에 갔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평북 더보이브인 것 같아요. 나는 신의주 처음 가봤어요. 그때 태어나서 데려가는 거를 2명씩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까만 승용차가 그래도 달랑달랑 하면서 옛날 승용차 있잖아요. 딱 봐도 낡았어. 근데 거기 저 2명만 타라 그러더니 2명씩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태우고 갔더니 보이브 아닌 거예요. 갔더니 뭐 탕탕탕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보이브구나. 드디어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걔네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줄을 세워요. 우리를 쫙 줄을 세우더니 한 명씩 문 열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가 있더라고요. 보이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씩 들어와요. 딱 들어가서 했잖아요. 옷을 다 벗겨요. 전체. 여자도 남자가 다 보나? 네. 빨가 벗기나? 아니 난 북한은 다 진짜 지금은 내가 웃지만 그때는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추운 데서 같이 덜덜덜 떨리 피도 뽑았지 않으니까 막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막 밖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서라 똑바로 서라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북한 말이 막 나오면서 내가 그때 체감했지. 나 정말 북한에 온 게 맞구나. 나 정말 북한에 왔구나. 막 실감하는데 덜덜덜 떨리지만 일단은 빨리 벗어 이러면서 막 그래서 벗었어요. 남자가 벗겨요. 북한은 여자가 없더라고요. 빨가 벗기더나. 다 벗겼다니까요. 아이고. 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벗고 다 보여줘. 지금은 제가 웃지만 그때는 너무 그 광경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다 벗으라니까 벗었어요. 벗었는데 다 벗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한 20번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돈을 갖고 나오면 보통 돈을 숨겨서 이렇게 갖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 돈이 어디다 숨겨 있는 거를 빨리 몸체내 숨겨 있는 게 나온다. 토해내라 이거죠. 아이고야 야만인들이다. 네. 얼마나 사실 남자 앞에서 그 보는 그때 내가 어렸잖아. 20대 25도 안 됐고 20대 초반이었잖아. 엄청 수치스러워요. 그 다음에 다 벗겨서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다 입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기 있는데 조금 걸어가니까 이렇게 철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큰 철문. 거길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이제 감옥인 거예요. 쫙 대구멍처럼 진짜 이 서설 창을 댔는데 조그매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 앉으면 가운데 보면 요만하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봤더니 만약에 떠들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애들은 거기에 나오래서 거기다 손을 딱 올려내면 걔네들 나무 막대기에서 손 나디를 딱딱 때려요. 아이고야. 네. 그거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첫날은 조서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은 독감망에 독방에다 나를 넣었어요. 저쪽 광야를 막 웅숭웅숭 하고 막 그런데 들어봤더니 나는 이제 한국행이라 독방에 넣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날이 4월 15일 날이에요. 김일성 생일날. 그래서 저녁밥을 주는데 이게 북한 말로 얘기하면 양재기 같은 거 얇은 거 있어요. 여기다가 그 옥수수 갈은 밥이었는데 숟가락으로 정말 대충 떠서 3숟가락 그렇게 착 붙여서 줘요. 국을 주는데 거기다 그래도 계란 반알 하나도 안 해요. 반알. 4월 15일이라고 또. 4월 15일이라고 아이고. 계란 반알. 근데 국을 봤더니 그 배추를 막 소금에 절여서 그거를 썰어서 국물 요만큼이나 시래기 좀 넣는데 그게 이렇게 쏟으면 거기 모래가 절반이잖아요. 근데 기름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거기서 그런 밥을 거의 한 5개월 먹었거든요. 4월 달이다 보니까 그때 너무 추운 거예요. 난 양복 한 벌 달랑 가져왔죠. 너무 추워서 그 양복 입고 잤으니까요. 근데 누워서 자는데 담요를 하나 줘요. 나는 그 감옥에서 정말 북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된 게 뭐냐면 환멸을 느꼈어요. 정말 북한이라는 사회가 야,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고 이런 나라는 있으면 안 된다. 난 그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내가 나라를 좀 배반했으니까 그래 먹고 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벌 받아야지. 난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너무너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을 내가 보면서 담요를 주는데 담요가 진짜 무슨 폭탄 맞은 담요예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 크게 뚫렸어요. 발을 때로 날고. 덮어서 발 이렇게 빼잖아요. 발이 그 구멍으로 나와요. 어이구. 다 덮지도 못해요. 근데 팔이 또 구멍으로 나와버려요. 야. 덮은 것도 아니에요. 개한테도 깔지 못할 담요를 근데 그렇게. 그 담요가 있잖아요. 한 번 들잖아요. 먼지가 펄썩펄썩 나고요. 무거운 마대포 같은 엄청 무겁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난 그런 담요도 또 북한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그 보이부 감옥은 아무튼 칫솔도 없고 휴지도 없어요. 변속관은 있던? 예, 그 감옥 이렇게 감옥 안에 뒤에 그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보긴 봐요. 근데 휴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옆에 무슨 물 이렇게 좀 흐르는 게 있어요. 근데 수도처럼 물 쫙쫙쫙쫙 흐르거든요. 그 물로 이제 닦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매일 이제부터 조서를 쓰는 거예요. 나가서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보이시더니 이제 날 불러서 나갔거든요. 뭐 몇 번 이렇게 가서 나갔는데 난 머리도 약간 노란 머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고 노란 머리까지 들였으니까. 네, 처음에 딱 들어와서 딱 서게요. 그러면 야 갓나 새끼 말이야 중국에서 얼마나 살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얼마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갓나 새끼 말이야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여기서 못 나가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걔네가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십자가 있는 데를 갔냐. 교회 접촉했는가? 그때 약간 바보 신용을 했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한 척하면 이거 못 나가겠구나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보처럼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막 완전 어리버리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야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십자가 그랬는데 못 가봤어? 이 십자가도 몰라? 이러면서 나는 그게 십자가 뭔지 몰라요. 이러면서 난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난 몰라요. 완전 바보처럼 했어요. 흉내를 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칸나스키 중국에서 몇 년 살다 왔어? 근데 옷을 들어버려요. 가슴 보겠대요. 가슴 보면 아기를 낳는지. 난 진짜 그 있잖아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북한이란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 취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형 나는 보이브 이제 들어왔고 난 죄인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어쨌든 들어보야지 어쩌겠어. 해야지 뭐 어떻게 야 가슴 들어보라 이러면서 이걸 들어보라 이러면서 그래서 막 들었죠. 그때 젖꼭지를 봐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수치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한국에 와서도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를 그거를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더니 중국에서 애는 안 낳구나. 젖꼭지 보고 애는 안 낳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난 머리도 못 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죠. 있는데 이제 십자가 거길 또 물어봐요. 그것만 계속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한국 영사관에 왜 들어갔냐, 상해 영사관에 왜 들어갔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난 그런데 간 적이 없다 했더니 야 이거 완전 거짓말 한다 그러면서 볼래? 소리 어떻게 하는지 볼래? 탁 던져서 이거 와서 좀 보라 이러면서 딱 와서 그다음 내가 와서 딱 봤죠. 완전 어리버리 어떤 건지 봤더니 거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파란 도장인데 한국행하고 딱 찍었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행 딱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한국행 범죄라는 거? 네.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놈들이 얼마나 나쁜가 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여기서 못 나가 이러면서 너 똑바로 굴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그러니까 똑바로 이제부터 다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면 넌 여기서 못 나가. 계속 그런 얘기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계속 거짓말했죠. 아니다. 나는 그런 데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난 모르고 갔다. 걔네들이 어느 정도 다 아냐면 보이시더니 거기 깃발 몇 개 꽂혀 있는 거 다 알아요. 국제 깃발. 그것까지 다 알고. 그리고 문이 몇 개인지도 문이 4개였거든요. 들어가는 문이 4개예요. 4곳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난 그것도 봤어요. 근데 문이 4개란 것도 알아요. 난 모르겠어요. 난 1개밖에 몰라요. 난 국문학밖에 들어 안 갔어요. 막 얘기했고 나는 이제 거짓말을 했죠. 난 사실 호텔에 일하러 갔다. 호텔에서 무슨 이렇게 막 이불도 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서 어떤 조선족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사칭을 얘기 안 했었어요. 사칭이랑 또 알게 될 거야. 야 사칭 같지? 이렇게 다 알아요. 사칭이 회사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몇 층인지 모른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그냥 엘리베이터 눌러서 그분이 어디까지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한 5분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와서 우리를 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영문도 모르게 이렇게 잡혀왔다. 제 짝에는? 걔는 이제 걔대로 따로 또 이제 조사를 했겠죠. 야, 김정일 장군님이 무슨 배려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배려로 너네를 그래도 용서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똑바로 얘기하라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랬더니
뭐 또 물어봐요. 십자가인데 안 갔냐? 거길 왜 들어갔냐고. 나 계속 그걸 우겼죠. 아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오승우 각자 딱 불고 나오더니 나를 이 왼쪽 길을 이 길을 내리친 거예요. 나를 오승우 각자도 팍 친 거예요. 그리고 막 구타를 했었죠. 저를 첫날. 그놈 새끼가 혼자서? 네, 혼자서. 그게 보이부 지도원이 아니라 예심을. 보이부에서 그 총책임자 하더라고요. 총책임자. 근데 그때 그 환경이 어땠냐면 책상 하나가 딱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 딱 있고 내 의자 하나 딱 있었는데 벽에다가 수건 하나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이 하얀 수건이 너무 빨지 않아서 새까만 수건을 하나 딱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이시더니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눈도 쫙 찢어졌는데 이가 완전 싹 들어. 진짜예요. 완전 해골같이. 완전 해골처럼 너무 못 먹었어요.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런 악행을 계속 그렇게 사람을 계속 따지고 예. 그 죄를 씌우고 때리고 하자니 그게 만보가 편하겠어? 그렇죠. 밥 먹으면 뭐 그게 살로 안 가겠죠. 안 가지. 네, 근데 아무튼 그 나를 막 정신없이 막 굿하고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뭐 나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당시 때 맞고 전날은 조서는 안 썼어요. 그리고 나를 다시 또 독방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매일 나가서 조서를 쓰는 거예요. 뭐 매일 때렸어? 매일은 안 때리고 첫날만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그럼 이거 조서를 이제 조서. 한 열 몇 장씩 이제 앉아가지고 맨날 글 쓰는데 그걸 매일 쓰니까 한 3개월 되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썼던 걸 또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단 썼던 거를 난 끝까지 우겼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고 갔다. 나는 알고 간 거 아니고 난 십자가 그냥 가본 적이 없다. 난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계속 우겼고 나는 약간 좀 바보 흉내도 냈어요. 거기서. 잘 모릅니다. 완전 바보인 거지. 난 아닙니다. 완전히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것처럼. 약간 내 지능이 모자란 좀 행동했다니까요. 왜냐면 난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쓰다가 너무 힘드니까 진짜 그때 내 심정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전쟁이 지금 나서 그냥 폭탄이 여기 하나 큰 게 탁 떨어져서 그냥 이게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저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이런 사실과 이런 현실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뭔가 또 조서를 또 쓰는데 그때 또 똑바로 안 쓴다. 그때 또 나를 구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총 3번을 내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거의 마지막 남은 한 달 됐을 때 그 같이 나갔던 애랑 합방을 우리 시킨 거예요. 합방. 네, 합방. 걔가 들어온 거예요. 막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걔가 욕구리 막 하면서 했던 얘기가 걔는 나한테 자기는 막 또 막 그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막 어떤 거는 그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나를 때렸던 이유가 있어. 걔는 안 맞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나를 때렸더니 얘가 뭔가 알고 있는데 쟤는 불고 있는데 내가 안 부니까 둘이 같이 갔을까. 그게 맞아야만 얘네들을 어딘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뭐 독재고 어쩌고 그래도 뭐 서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나를 계속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것도 몰랐죠. 걔네도 뭐 모르고 합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한 번이니까 나는 볼걸? 몰라. 합쳐놨었어요. 근데 그때 걔랑 합칠 때 나를 독방에서 안 있고 애들이 많은 방에다 나를 몰아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에 있게 돼. 근데 거기 이제 막 중국에서 몇 번 잡혀나갔던 애들이 막 여러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심중 있게 들었던 얘기가 범의 소홀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하면 살아나간다. 이 말을 기억했고 나는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사실 진짜예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교회는 간 적은 없지만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고 하나님을 사실은 네가 살자고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시라고 기도했겠구나.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너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진짜 그때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속으로. 네, 저를 살려주세요. 저 지은 죄 많지 않은데 저 제발 살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저 어떻게 보면 죄인인데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빌지만 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진짜 그럼 마지막엔 찾을 건 하늘밖에 없더라.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했었어요. 매일 진짜 마음속으로 누구도 모르게. 근데 저기서 감시 카메라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같이 합쳤을 때 내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6개월 있었대요. 자기가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도 우리처럼 똑같이 한국행으로 잡혀간 거예요. 북경에서. 근데 총 3명 잡혀나갔는데 그 2명이 분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계속 마지막 날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걔네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는 관리소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 단독 후송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로 못 와서 못 가는데 그 언니가 어떤 상태였냐면 기름을 그때 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결에 왔었어. 결에. 얼굴이 하얘는데 그 언니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언니 보고 엄청 울었어요. 사실은. 나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좀 나한테 그 언니가 나보다 그때 한 10살인가 많았는데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피부도 하얘고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안 내보내고 그래서 그 언니가 나보고 무슨 얘기했냐면 지연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라. 자기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가. 진짜 가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 그거 보면서 북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야, 과연 이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너는 거기서 그러니까 6개월간 있었겠다. 나는 5개월. 5개월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너요 나왔나? 집으로 보내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걔한테 막 다시 이제 무조건 나가서 너는 똑바로 얘기해라. 너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라. 나는 안 죽고 싶다. 난 제발 나는 살고 싶다. 그렇지. 얘기했어요. 너 걔네들은 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알지? 응? 너를 이용하는 거니까 너는 나가서 울며불면서 네 얘기 다시 들어줄 거다. 너는 순진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라. 나가서 나는 모르고 너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라도 뒤집어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걔가 나가서 얘기를 다시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갈 때 돈을 가져갔어요. 얼마를 가져갔냐면 중국 돈 1,000원이었는데 한 200원은 아무튼 어쩌고 쓰고 어떻게 돼서 그 중국 돈 800원을 가져나갔는데 내가 그때 200원을 따로 숨겼고 600원인가 그 정도를 이제 그 보이지도 않는데 줬어요. 제일 처음에 검사할 때 다 이렇게 바로 난 있다 줬더니 아무튼 안 말다 나갈 때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난 안 말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5개월 나갈 때쯤에 딱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쓴 거를 딱 읽어보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쓴 걸 쫙 다 읽어봤죠. 한 몇 장 된 걸 똑같이 매일 썼던 거를 이제 뭐 딱 뭐 보래요. 그래서 쫙 봤더니 이게 맞냐 그래서 난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장을 누르래요. 지장을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일단 속으로 그래서 도장을 이제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이시더니 날 보고 야, 김정일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배려를 위해서 너네는 이제 나가게 됐어.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밖에서 누설할 때는 무슨 어떠한 범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또 찍더라고요. 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장면 이거 또 찍으래요. 그래서 또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이스는 또 나가더니 다른 내 돈 뺏은 보이스는 싹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그 사람 젊었어요. 야, 네가 나 그 준 돈 내가 가져도 되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 난 뭐 살아야 되니까 일단 돈이 중요해요. 예, 저는 괜찮아요. 다 가지세요. 저는 그냥 나가게만 해주세요. 전 나가게만 해주세요.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막 진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가서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봤지? 널 신문했던 그 버전을 우리 나눠 가질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예, 저는 얘기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았어 나가보라. 그래서 우리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우리를 몇 번 불러내요. 봤더니 한 15명인가? 우르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같이 갔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차에 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 가지? 분명히 근데 거기서 다 이미 알아요. 그 정도 되면. 왜냐하면 합쳐 넣을 때 거기 애들이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눈치가 장난 아니지. 빠삭해서 우리는 정치공성서는 안 가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거기는 안 간다. 그럼 또 우리는 어디 가는 거지? 일단은 살았다. 근데 그 안에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했어요. 밤에 조용히 자는데 몇 번 부르면 나가면 걔는 정치공성서 한다. 나서 이제 차 타고 어떤 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네, 거기다 우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노동단련대도 이렇게
방이 있는데 창고 같은 데 이제 집이었어요. 창고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라고 다 가둬놓는데 거기가 그 군견 있잖아요. 군견을 키우던 군견 개. 개를 키우던 곳에 바닥이 마루바닥이에요. 그냥 이불도 없어요. 그 마루바닥인데 그 개들을 키웠는데 거기 벼룩이가 있어요. 아이, 그렇지. 나는 또 벼룩이를 또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벼룩이한테 엄청 느껴가지고 막 빨갛게 다 물집이 생기고 막 가지고 거기서 일했나? 거기서 이제 노동단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일도 힘들지만 그 벼룩이한테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거기서 또 한 3개월. 또 3개월. 네, 그 무슨 담가에다가 막 부럽게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그걸 또 건설 현장 가서 해요. 그리고 아침 8시인가부터 일어나서 밤 거의 8시, 9시 막 시꺼멀 때까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미나리 밭에 가서 미나리 또 캐요. 생활청은 안 하던가? 막 그렇게 생활총화가 빡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도 오래됐어. 근데 간단간단하게 했고 그거 뭐 할 게 일단 있어? 먹는 게 있잖아. 너무 부실하니까 양재기인데 뭐 밥이라고 말해서 옥수수인데 무슨 완전 조금 그걸 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그거 먹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난 그때 중국에 갖고 온 돈이 있었잖아요. 200원. 그걸 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00원을 또 줬어요. 줘가지고 그 주방 여자한테 난 그때 너무 말랐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거기 보이부는 한 5, 6개월 있으면 거의 폐인이 돼서 나는. 거기서 그래 3개월 일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청진 기차에 이제 우리를 다 태워가지고 이제 그 신의주는 보이시던 그 사람 이제 우리를 태워서 청진까지 데려다주고 인기하겠구만. 보이시던 또 다시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언니랑 나랑 둘이 이제 구성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무산이었고 나는 청진이었고 근데 막 가는데 북한 기차 알죠? 가다가 서는 거예요. 가다가 또 막 서가지고 행편없이 서지. 서가지고 막 먹을 게 없는데 적센 또 묶었었어. 적센 묶었는데 이렇게 나는 팔이 하도 너무 얇아서. 너무 말라가지고 거짓말 손도 작으니까 적세 손이 그렇지. 이거 손을 뒤집어 씌웠는데 적세 막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빼면서 언니 이거 봐봐 난 다 빠진다 이러면서 나 도망칠 수 있는 나 도망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야 우리 가다가 도망칠까 이랬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만 하면 지금 순진한 거예요. 저는 아니 언니 근데 나는 엄마 이왕 북한에 온 거 엄마 한 번 보고 도망가고 싶어. 그래도 어찌됐든 이유가 엄마는 보고 가고 엄마는 싶다. 한번 보고 싶어. 왜냐면 나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그때 엄마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울었어요. 아무튼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를 보고 뛰든 뭐 어쩌든 그 생각으로 되겠다. 그냥 갔구나. 네, 저 이제 기차에서 하루 또 못 가요. 갑자기 서가지고 또 못 간대요. 그 추운 데서 어떻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단 또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무슨 여관 같은데 우리를 또 넣더라고요. 그 보이시더니. 그래서 또 먹을 걸 또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룻밤 잤어요. 여관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기차 타러 나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청진에 진짜 온 거죠. 청진에 왔는데 그 보이부 또 나를 보이부에 또 넣었어요. 구리장에 일단. 15부에. 아니 15부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이부인데 그때 더 보이부 되겠나? 더 보이부에 넣은지 15부인지 아무튼 보이부에 날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이부에서 저서를 또 쓰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써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틀인가 있었어요. 많이는 안 있어요. 이틀 있더니 또 이제 나를 구역 보이부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부에서. 네, 거기서 또 써요. 또 내가 어떻게 잡혀왔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도장 다 찍고 뭐 여기서 뭐 사실 어쩌고 아니 나는 북한은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는 정리도 아깝지 않은가 봐요. 체제보이가 첫째니까. 그래서 거기 일주일 있다가 이제 우리 엄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한번 면회시키더라고요. 우리 엄마 나 보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냐면 엄마를 보여준 이유는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보여주고 너 무슨 저서를 다시 또 쓰라고 그러면서 이걸 잘 써야만이 나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너 있는 그대로 다시 또 써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또 썼던 것 같아요. 쓰고 나서 이걸 인정한 또 도장 찍고 그때 우리 오빠 친구가 보이시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가 더 단련대에 갔다가 청진시 보이부에 갔다 또 살고 있는 동네 구역 보이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너요 나왔나? 네,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집에 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보내서 한 열흘 집에 있었어요. 나가서 첫날은 너무 잘 잤어요. 엄마랑 같이. 엄마는 아무튼 펑펑 울었죠. 오빠들은?
뭐 오빠는 이제 너무 반가워했고 근데 사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한국행이란 말을 못했어요. 엄마한테는 못하고 큰오빠한테만 이제 몰래 조용히 따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큰오빠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잘 모르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은 북한에 가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중국 갔을 때 항상 불안 속에 엄마를 못 보고 불안 속에 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이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후졌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집에 가니까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있는 집인데 먹지 않아도 네. 단잠을 잘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너무 배가 부르고 배고픈 걸 몰랐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나는 다시 사실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열흘을 저렇게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감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촉감이 그래. 네.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뭔가 거야. 왠지 나를 다시 데려가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보낸다? 한국행 떡 찍혀 있는데. 이상하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상하네. 어떻게 날 이렇게 쉽게 내보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열흘 되는 날짜에 이제 갑자기 어떤 안전원이 왔었어요. 자전거 하나 끌고 왔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래요, 저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따라 나왔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안전부에 뭐 유리창도 닦고 청소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가서 몇 시간 청소하고 다시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서 다 쓰고 나갈 때 집에 나가서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뭐 취직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으라고. 아이고. 이렇게 안심을 주는 또 거예요. 뛸까봐. 또 뛸까봐. 나는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그것도 영문도 모르고 딱 진짜 열흘 됐는데 나를 딱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자전거 타라고 그래서 탔어요. 근데 막 가는데 우리 근데 안전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안전부 그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느낌이 약간 쎄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로 갈까 하고 근데 자전거를 막 빨리 운전을 하던 그 사람이 날 뒤에 태웠는데 그 갑자기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 길 한복판이었거든요. 봤더니 이제 노동단련대 거기를 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단련가 또 철문데 그 처음을 딱 빽 들어가더니 야 이게 일단 들어와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그래서 또 앉았어 봤더니 노동단련대인 거예요. 봤더니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날 보고 야 너 이제 오늘부터 노동단련대에서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나를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너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직 너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군님이 배려로 저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네 아직 이거 그 문건이 다 완결이 안 돼서 징역 6개월이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징역 6개월. 감옥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옥. 그래서 거기서 진짜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그냥 한숨 푹 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만히 거기 앉아 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짐 다 싸가지고 저쪽에 아무 짐도 없으니까 짐 없으니까 이제 짐 다 가져다 줄 거야.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 했더니 밥은 다 집에서 도시락 날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2003년도 일이요? 네. 그래서 날 보고 이쪽에 가래요. 그래서 그 무슨 또 숙소 같은 데 숙소에 갔더니 뭐 침실 같은 데 거기 이제 오늘은 일을 안 한다고 오늘 그냥 쉬래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보름 됐을 때 이제 그때 담가에다가 막 부럽고 건설 현장에 엄청 무겁게 담는 내가 그때 회복이 안 됐으니까 발목이 엄청 약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마르고 하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단가를 못 두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앞에 놓는데 내 쪽이 뭐 어떻게 내 쪽이 막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운다고 또 뒤에서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한테 막 뭐라 욕하고. 아무튼 그때 너무 울면서 그거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거기서. 근데 저기 먼 발치에서 우리 엄마가 그 일하는 모습을 저기 먼 발치에서 딱 봤는데 우리 엄마가 저기서 날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나를 갑자기 데려갔는데 내가 지금 노동단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듣기에는 청천벽력같아서 완전 깜짝 놀란 거죠. 그냥 갑자기 뭐 청소하러 데려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노동단련돼서 일을 시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켰으니까. 근데 저기 먼 발치에서 봤지만 우리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그거 보는데 나 눈물이 너무 막 나도 났었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열흘 있을 때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그냥 도망가면 안 돼?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너 이 집 문턱을 넘어서 나가는 순간에는 자기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정도로 너를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하게 너무 싫으니까 너 가면 안 다시 되고 따라가면 그리고 엄마는 자살한다. 너는 그리고 이제 다시 안 데려갈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얼마나 바보같이 나를 믿었지. 믿었어요. 그랬는데 노동당이고 완전 우리 믿었지. 딸이 지금 저기서 막 노동 엄청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아파서 막 나도 일하면서 눈물 뚝뚝 울면서 지금 그거를 일을 하는 거도 일도 못하니까 또 막 뒤에서 욕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물이 막 펑펑펑 울었었어요. 거기서 건설 현장에서 그러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 그 노동단련대 이제 일하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밤 10시까지 그 운동장을 뛰게 하고 뭐 거기도 막 구타하고 남자 일 잘못했다고 막 또 때리고 막 광경이 개판이에요. 그 안이 아무튼 거기서 한 2달인가? 또 두 달 있었어요. 또 예, 2달 일했구나. 동안 또 있었어요. 아이고. 갑자기 거기 어떤 그 뭐지 담당하는 그 남자가 나를 갑자기 낮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또 거기 일하는데 날 불러 갔었어요. 갔더니 야, 너 이제 오늘부터 일하러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특별감시 대상이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왜 특별감시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그 너네 둘째 오빠 있잖아. 둘째 오빠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 곧 가. 원래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너네 큰오빠가 우리 큰오빠가 돈을 좀 매겼더라고요. 나를 빼내려고. 근데 빼내려고 매겼는데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게는 걔는 완전 아웃된 성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물어봤더니 너는 아직 너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일하러 못 나가. 특별감시 대상이야. 이 안에만 있어야 돼. 너에 대해서 확실한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는 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 둘째 오빠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려고 시도해서 갈 때쯤에 다행히도 우리 둘째 오빠를 만났어요. 제가 심양에서. 중국에서? 예, 중국에 우리 오빠가 왕 거예요. 불국 도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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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둘째 오빠랑 심양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연결돼서. 근데 그때 내가 돈을 줬거든요. 중국 돈 10,000원. 우리 오빠가 아마 중국을 갔다 하면서 한국의 그 정보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일을 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나한테는 많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보이시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아무튼 둘째 오빠 때문에 너는 못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그 열흘 있는 동안에 그 우리 둘째 오빠의 소식을 듣긴 들었었어요. 둘째 오빠가 없길래 둘째 오빠 어디 갔어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보이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무튼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보이시던 만나러 갔죠. 우리도 그래도 그쪽에 살 때 나름 여러 가지 보이시던들도 끼고 막 이래서 난 보이시던 아는 보이시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시던 만났는데 그 보이시던이 자기 보이부에 지금 있는데 자기는 직접 담당을 안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직접 찾아갔으니까 나한테 너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보이부에 잡힌 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됐대요. 근데 너무 맞아서 무릎이 끊어졌대요. 아이고. 무릎이 끊어졌고 그 보이시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 오빠는 아마 정치범 수용소는 갈 거다. 확실하다. 정해졌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 가기 전에 죽을 것 것이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사실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내가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 울었어요. 무릎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때렸으면 사람 무릎을 걸지 못한대. 중국의 심양에서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났겠구만. 영원히 못 만났죠. 못 만나고 이제 그 노동 단련대에서 그 말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빠랑 연결지어서 나를 특별 감시고 이거는 분명히 둘째 오빠가 정치범수에서 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나도 분명히 한국행이라고 찍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따로 내보냈구나.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사실 마음이 그냥 뭐가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그 잠자리 있는 그 내 숙소로 갔는데
내 그날부터 밤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안 오지. 난 한잠도 못 잤어요. 그거를 내가 얼마 했냐면 한 달 했어요. 한 잠도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우리 북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치범 신고서 그러면 그 공포가 굉장히 그건 크잖아요. 절승이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정치범 신고서를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째 됐을 때 큰 오빠가 도시락을 매일 날랐어. 근데 그 도시락 안에 쪽지가 있더라고. 조그맣게. 근데 그걸 열어봤더니 너를 지금 건드릴 수 없단다. 너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 오빠가 한 얘기가. 그때 어떤 애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노동단련 거기서 막 비가 막 폭우 쏟아졌는데 거기서 우리를 다 비 맞겠어요. 다 젖은 상태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네, 다 젖은 모든 애 다 젖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그 안에 다 잡아 넣었는데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리는 데도 없어요. 없지. 막 추운데 그 젖은 옷을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젖은 옷이 몸으로 말리니까 감기가 내가 온 거예요. 몸이 약한데도 감기가 오니까 막 고열이 나고 막 몸이 막 으실으실 떨리면서 막 열이 나고 한 이틀인가 3일 아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있으면 병원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나는 계속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약은 없어요. 약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러고 있다 그 다음날 내가 몸이 좀 괜찮아졌는데 새벽에 한 6시인가 그때인데 갑자기 여자애들 다 나오래요. 여자애들만. 근데 그때 그 다른 직원들은 출근을 안 했는데 어떤 남자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애인데요.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들만 모아서 토끼불 뜯으러 나가재요. 그래서 토끼불 뜯으러 나갔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 저도요? 나는 또 그때 순진하고 저도요? 했더니 너도 나가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뭐지 하고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토끼불 막 뜯어요. 거기 벌판 이렇게 넓은데 토끼를 막 뜯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좀 억울하게 잡혀온 애가 있었어요. 걔는 중국 도강이 아니라 무슨 그 시장에서 뭘 팔다가 싸웠대요. 그래서 걔는 잡혀왔는데 뭐 집이 아마 좀 먼 데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집하고 연락이 안 돼서 도시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밥을 계속 빌려서 조금씩 얻어먹었거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가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도망쳐야 되겠다. 나는 죄도 크지 않으니까 뭐 잡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얘가 토끼불 뜯다 갑자기 일어나서 질주해서 저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다 뛰었죠. 같이 걔를 잡겠다고. 근데 그 남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걔를 잡겠다고 막 정신없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미 머릿속에 딱 생각했던 게 이 기회다. 난 이 기회 없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걔 잡는 척하면서 딴 데로 뛰었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이렇게 공장을 짓다가 뭐 공장이 안 돌아가서 막 같았어요. 막 건물 공장 그 기계들이 그 기계 안에 일단 들어가 숨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막 뛰어가는 걸 봤어요, 이쪽 애들이. 근데 그쪽에는 또 어떤 애가 보더니 야! 쟤를 잡지 말고 나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내 쪽으로 왔었어요. 막 저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숨어 있다가 막 소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날 못 찾은 거예요. 안 되겠더라. 거기 안에 있다가 내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난 무조건 다른 데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딱 봤는데 없어요, 아무도. 나오자마자 또 정신없이 또 뛰는 거예요. 뛰는데 거기가 얼마나 웃겼냐면 어떤 데냐면 그 넓어요. 넓은데 큰 공장이 저기 있고 이쪽에 노동 날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래 그 넓은 벌판에다가 그 집 같은 거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근데 사람이 뛰면 목까지만 보여요. 이렇게 벽돌 이렇게 우리 서 있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우리는 이런 굴 같은 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야, 사람이 있잖아요. 저 인간적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나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성목 달리기겠구나. 정신없이인데 저 뒤에서 분명히 5명이 따라왔거든요. 분명히 저기서 머리가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미친 듯이 뛰어다 딱 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게요? 다시 단련대로 들어갔어? 아니요. 그러면 앞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새로 진 화장실, 2명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너무 급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지금 저기서 따라오고 있다면 너무 급하게 가다가 그냥 딱 뛰어서 화장실 딱 들어갔죠. 딱 봤더니 숨을 데가 없어요. 왜? 거기 문짝도 없는 화장실. 아이고, 그렇지. 공동 화장실 알죠? 알어. 그게 문짝이 숨을 데가 없잖아. 딱 봤더니 밑에 봤더니 똥이 밑에 쫙 깔렸어요. 근데 많이는 않고 한 좀 5cm에서 10cm 그래봤자 조금 깔려있어요. 야, 살아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난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딱 보자면 바로 밑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화장실 밑에 똥. 그래서 또
똥 밟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몸을 이렇게 딱 수그리니까 이 그 화장실 밑에 있잖아요. 거기를 몸을 딱 들어가 수그리니까 딱 붙게 되더라고요. 붙으면서 그 우리 화장실 변기 있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나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내가 안 보일 만큼 안으로 쏙 들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 똥 밟으니까 똥이 보일 거 아니에요. 또 발로 살짝 밀어 그 속에서 이 몸을 완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쪼그리고 그 안에 이게 똥 냄새가 나. 코를 막고 내가 한 몇 시간 있었어요. 그 안에. 몇 시간. 네,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정신없이 뛰어온 애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없어졌잖아요.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설마 화장실 들어갔을까 생각하고 화장실 앞에서 숭숭 소리가 나는데 그까지 왔었어요. 화장실 안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변기가 생겼다면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더니 화장실은 없는데 다시 나가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놀라지. 식은땀이 그냥 바짝바짝 막 나. 난 너무 그리고 막 그 사람이 거기 오래 있으면 똥똥을 죽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왜 그런 걸 생각할 경황이 안 돼서. 대단하다. 나는 정치범 중사금 난 죽는구나. 개처럼 죽겠구나. 왜냐면 둘째 오빠가 무릎이 끊어졌다는 얘기 듣고는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아니다. 우리 오빠가 어느 만큼 죄를 많이 지게 그 정도까지 했을까. 야, 이 북한은 정말 이 나라에서 내가 죽으면 난 바보다. 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5시간 코 막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것들이 또 거기 다 포위할지 포위하고 또 수색하면. 수색하면 나는 이제 먹도 못하고 완전 이러면 난 개죽음이다. 완전 노동달래는 데는 엄청 때려요.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안 되겠다. 이제 나가다가 만약에 있으면 잡히면 어쩔 수 없다. 내 운명이다. 난 최선을 다했다 하고 생각하고 5분 동안 다시 생각하고 있을까 없을까 고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막 똥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있어요. 있으려도 못 있어요. 몇 월 달이게? 그때가 5월달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래돼서 그때는 봄이었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딱 나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막 뛰었다가 뛰고 또 누가 또 보면 날 또 그럴까봐 또 막 걸었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막 갔죠. 갔는데 거기 건너가면 시장이에요. 내가 어떤 지역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시장이었는데 시장에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작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 갔다 갑자기 왔으니까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나도 지금 모르잖아요. 집에는 분명히 못 가요. 그다음에 거기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날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막 잠이 가뜩나지 너무 말랐지. 애가 뭐 완전 초췌한 정도. 성장 꼴로 나타났으니 어쩌다 이렇게 되냐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실 도망쳤다 했더니 깜짝 더 놀라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얘기가. 어떡할까 계속 고민해서 한 20분 고민하다가 생각해봤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빠 친구네 집 있었어요. 저기 거기서 좀 멀어요.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오빠네 집이 옛날에 가봤던 데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도 가만히 그 동네를 뱅글뱅글 돌다 근데 갔더니 맞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오빠 친구가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난 그 오빠는 다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왔다.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도망했는데 이렇게 왔다. 그래서 둘째 오빠가 지금 정치범수용 갈 상황이 됐고 나는 여기서 하루라도 있으면 난 잡히면 나는 완전 난 간다. 나도 정치범수용 소다. 그래서 나는 빨리 오늘 여기서 뛰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나 도와달라 했더니 야 어떻게 오자마자 어떻게 널 도와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나 하루라도 여기 못 있는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때 나보고 그러면 나 그 오빠한테 돈을 그 오빠한테 이제 얘기해서 돈을 좀 해서 장사를 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오빠의 와이프가 되게 난다긴다는 또 여자예요. 북한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돈을 주면 내가 이제 그 옆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내가 공민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이 공민증을 가져다가 그 사진만 띄고 내 사진을 같이 가서 그 안전부 가서 도장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공민증을 만들어가지고 이면수를 한 배랑 샀어요. 그래서 그 이면수를 그 언니가 메고 그 차. 그냥 일반 자동차, 뭐 담배나 주고 돈 주면 가는 그런 차를 타고 서비차 그거 타고 이제 중국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큰오빠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간다 그러니까 밤에 한 11시인가 12시 난 너무 놀랐어요. 왜 왔냐고. 나는 지금 오빠가 꼬리 달리면 난 지금 죽는다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딱 5분 만났어요. 5분 만났는데 그
그때 편지를 갖고 왔어요. 2장. 우리 엄마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너한테. 이제 마지막이랑 우리 엄마도 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2장을 썼는데 봤더니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내가 너한테 너 문턱을 넘었으면 자살하겠다고 했어. 네가 어쨌든 북한 땅을 안 떠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나는 너를 이렇게 잡아가서 노동단에서 이렇게 너를 고통을 주고 또 다시 이렇게 너를 한다는 거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다 잊고 가족도 다 잊어라. 너만 살면 된다. 죽든 살든 북한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다음에 엄마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건 알지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떠나는데 거기 내가 지금도 기억나지만 거기 산등성이에요. 근데 그 산등성이 있으면 그 우리 사는 청진이 다 보여요. 마지막에 내가 떠날 때 다 거기 서서 그 한참 한 20분을 서서 봤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벌써 우리 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떠났지. 제인이라고 내가 근데 나는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미안해요. 내가 가다 죽겠는지 나도 살겠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북한 땅 떠나겠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나한테 애원했지만 엄마가 말하던 그런 북한이 아니에요. 엄마는 다 몰라요. 엄마한테 다 내가 모든 걸 얘기하지 못해.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왔고 나는 북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 한참 둘러보고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거기 서가지고 눈물이 그냥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야 빨리 시간 없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또 추스리고 막 갔어요. 그 서비스차를 탔어요. 막 타고 가는데 첫 번째 조사가 나타났는데 다 내리라고 그래요. 거기는 또 다 내리는데 내가 공민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막 훑어보더니 야, 너 이거 맞아? 이래요. 그 공민증 사진 막 보더니 그래서 네 거 맞아? 이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그래? 언니 보고 저쪽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또 따로 부르더라고. 언니가 왜 그러지? 속으로 막 눈빛 찌르면서 나 또 태어난 척 또 오리버리 했어요. 오리버리한 척 또 불쌍한 척 예 맞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거기 왜 가는데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갑니다 하면서 또 막 또 완전 불쌍한 척 또 완전 바보 같은 척 흉내를 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가라 이러면 딱 보내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 난 진짜 그때 얼마나 내가 놀랜지 알아. 다에 탁 탔어요. 야 나 이제 살았다. 가요 또 두 번째 초소 또 나타났어요. 근데 두 번째 초소에서는 안 내리게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이거 딱 보이더니 너무 감사하게 괜찮다.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어딜 갔냐면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나갔던 걔네 집이 샛별이에요. 나 그런데 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죠. 사실 그때 같이 잡혀나갔다는 나다. 근데 그 집에 딸은 아직 집에 오지도 못했더라고요. 걔는 지금 노동단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징역계도 6개월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걔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뭐 아빠가 뭐 도시락 나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는 중국 다시 보내달라고. 내가 돈 얼마 드리겠으니까 중국에 돈이 있다. 그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좀 보내달라. 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그 도광안에 데리고 오기로 해서 이제 한 3시간만 있으면 도광안에서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 데려다 준 언니는 이제 나는 중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집에 있는데 계십니까? 똑똑똑똑 어떤 남자가 그랬는데 옷장에 딱 쓰고니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고 난리도 아니고 막 식은땀 짝짝짝 그래서 막 이러는데 야 보이스도 바로 알더라고요. 딱 계십니까? 근데 뭐가 부직하고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옷장문이 닫히는 소리인데 꽉 닫지는 못했어. 이만큼 열렸는데 뭔가 옷장문 소리가 나니까 야 거기 누구야? 나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야 나와라 이래요. 난 거기서 또 10분 있었네요. 뻔뻔하게. 야 빨리 나오라고 이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문 열어야 돼? 와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보이전에 날 보더니 야 너 그때 같이 갔던 애지? 바로 알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아닌데 그랬더니 야 거짓말 하지 말라. 야 알았어 일단 나랑 같이 가야 되겠어. 나와. 나갔어요. 나갔더니 또 자전거 그 사람도 또 자전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네가 끌라고 그랬어요. 끌고 갔는데 그 사람 또 태연하게 가면서 뭐 이 말 저 말 막 중국에 막 물어보고 하더니 나를 또 어떤 그 보이분가 거기다 날 또 넣더라고요. 거기 또 구리장에 또 갇혔어요 제가.
날 또 잡아 넣었다니까. 그래서 너 이렇게 왜 여기까지 왔어? 너는 이쪽에는 노동 단련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왔냐? 또 도망쳤구나.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뻔했죠. 난 아니라고. 난 걔 모른다고. 나는 그냥 누구 통해서 이렇게 왔을 뿐이지. 난 이 집이 딸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더니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한 보름인가 또 있었어요. 거의 그 자가. 안에 아빠가 어디 나갔던 일 없었어. 밀고 한 거 아니야? 그 새끼 밀고 했구나 뭐. 모르겠어요. 나갔다 왔어요. 아이고 야. 밀고 했지 그러면. 제 딸은 많이 왔는데 네가 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밀고 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를 거기서 보름 동안 또 그 보이부 거기 또 이제 구리장에 날 또 넣었어요. 그때는 또 혼자 있었어 구리장은. 근데 거기서 또 조서를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쓴 다음에 그때 샛별 보이부 도보이부를 날 다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도보이부에서 내가 또 한 2달인가 또 있었어요. 아이고야. 네, 나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계속 보이부 갇히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때 왜 나는 이렇게 운명이 기구하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있는데 2달 있다가 다 우리를 불러내더라고요. 거기 상황 되게 열악했는데 불러내가지고 이제 후성하라 정진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무슨 조서를 쓰고 여기서 사실은 바뀌는 사람한테 그것도 도장 또 찍어요. 거기서 그런 것도 다 찍었어요. 찍고 있더니 야 너네가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너의 신분들을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너네 운 좋은 줄 알아. 이러면서 일단 그 7명인데 다 구성할 거야. 아,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데 신분 확인 못하다 나니까. 네. 야, 낙한 것도 사람 도와주네.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난 속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었죠. 기차에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한 3정거장에 갔을까요? 가는데 이제 그 총 7명이 탔는데 6명은 3명 저쪽 반대편에 앉히고 나는 이제 보이시던 옆에 딱 앉았고 앞에 여자 보이시던 남자 보이시던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네가 다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답은 없다. 그렇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답은 없다. 여기서 안 내리면 나는 내 정체만 밝혀지면 네, 너야 뭐 나는 가슴제지. 나는 뭐 총살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뭐 시범 게임으로 난 북한이란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유도했을 때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인지도 몰라요. 새벽이었는데 차가 어떤 역에 섰어요. 아무튼 근데 칙칙 뻥뻥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달리겠구나. 이건 묵지는 않았댔어. 난 안 묶었어요. 저는 안 묶었어요. 그 3명, 6명만 묶었고 유독 나만 어떻게 너는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안 묶었고 나를 좀 그래도 예뻐라 해서 옆에서 앉혔다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튀어내려야겠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정말 몇 초로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내가 살아온 내가 살아온 어렸을 때 그게 진짜 그런 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주마등처럼 눈을 감고 있는데 싹 지나가요. 난 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25살 되기 전에 20대 때 북한에서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끌려가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박해 감겨도 좋으니 내 운명입니다.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거밖에 이제 답이 없었으니까 나는 갈 길이 없었어요. 물러설 길이 없잖아. 물러설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참아 못하겠더라. 그래서 거기서 잠깐 있다가 또 한 정거장을 또 갔어요. 그래서 야 이젠 진짜 뛰어내려야겠다. 야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해서 이제 앉아있는데 기차가 뽕 하면서 쏘나더라고요. 직접 막 조금 가보시고 살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물어보면 어디 가니? 이렇게 하면 화장실 가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랑살랑 착착착 걸어나왔는데 그 문을 탁 열어가지고 하는데 앞에 거기 승강기가 앞에 여성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 승무원은 근데 사람이 초인간이 이상해요. 확 밀치고 팍 열었어요. 근데 그게 문이 어떻게 안 잠겼는지도 난 그것도 신기하거든요. 근데 북한 문이 원래 열었다 잠겼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장났겠지. 원래 고장난 게 많은 나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문을 탁 열고 있잖아. 기차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또 거기서 그냥 달리는 방향에서 내려내는 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반대방에 바퀴 감긴다고 그래요. 이제 팍 뛰어내렸어요. 됐다. 팍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다리 한쪽이 이제 좀 약간 좀 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잠깐 앉아 있다가 또 저기 어떤 사람이 오면 또 뭐 위험하잖아요. 뭐 불이 반짝반짝 오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다가 안 되겠다. 빨리 여기 벗어나. 한참 걸어서 가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차 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 담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장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초인간이 진짜 있어요. 너무 높아서 내가 느낌에는 이걸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다시 뛰어내리면 내가 다리를 풀치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기어타 올라갔는데 탁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린 자리는 있잖아요. 그만큼 깊지가 않고 낮은 거예요. 지대가. 그래서 야 이게 살 운명이었어. 살 운명이구나라는 걸 내가 너무 느꼈던 게 다리 지금 아파서 겨우 올라가는데 뛰어내 잘못되면 난 다리를 붙여서 걸어갈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탁 뛰었는데 펄썩 하고 내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 거긴 지대가 낮더라. 근데 그 앞에 나무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나무가 가려막혀 나무가 쫙 있어. 화단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새까마니까 나는 그게 뭔지 새벽이니까 그게 새까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새까만 불이 아무것도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왜냐면 어두우니까 갈 수도 없잖아요. 새까마니까. 근데 딱 앉자면 거기서 탁 뛰어내리자마자 저기 멀리서 뭔가 불이 반짝반짝 하면 점점 내 앞으로 그랬구나. 오는 거예요. 그 불빛이 나를 보고 오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담뱃불이었는데 내가 그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거기 있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기다렸어요. 그럼 날이 싹 밝더라고요. 샀더니 앞에가 다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했구나. 저쪽 편에 역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불이 반짝반짝 하더라. 봤더니 거기 저기 가야 역전이면 그쪽 편 더 가면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장을 갔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네 집에 일단 오라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여잔데.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인데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자기는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뒷집에 또 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막 엄청 부탁을 했었어. 나 중국에 돈 많다. 가면 내 돈 많이 줄 테니까 나 제발 도강시켜달라 했더니 그 여자의 신랑이 도강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집이에요. 아이고야. 얼마나 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좀 무섭더라고요. 으스스하면 막 으스스 해서 제 집이 막 좀 분위기가 내 느낌에.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자기 싫으니까 오늘 밤에 빨리 좀 떠나자고 했더니 그 여자도 자기가 동항 뭐 시켜주고 나를 데리고 산 2개를 넘어서 또 어떤 할머니 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 데려간 데가 산봉이라는 데예요. 아이고 그럼 뭐 코앞이구만 중국 땅이. 산봉은 중국에서 완전 가까운 데예요. 그냥 그래서 보여요 중국 저 땅이. 그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저기 거기서도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어떤 안전원이 와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후다닥 또 도망쳐서 딴 데 갔다가 그 할머니가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폭로되면 이 할머니가 난 넘겨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할머니 내가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물어봤어. 아니에요. 죄는 지은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있다가 그 할머니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 넘어갈 수는 있다.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 그 중국 쪽에서 조선족이 이제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선족한테 부탁을 했대요. 북한 여자인데 이쁘고 착하고 순진한 애를 또 중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순진한 애를 데려와 달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정치지도원이 나를 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뻐야만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면접을 또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보름달이 떴었어요. 그거 확실하게. 근데 보름달이 둥글게 떴는데 한 12시인가 나는 이제 어느 갈 때 야 가자 이래가지고 할머니 따라 막 갔더니 어떤 보이가 거기 정치지도 나이가 어렸어요. 30살? 그랬으니까 나보단 좀 있었지만 어리더라고. 근데 걔가 딱 나오더니 쟤한테 합격이 돼야 너는 내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합격될 수 있어. 너는 된대요. 내가 그때 빼짝 말랐고 어렸잖아요. 그 달빛에 나를 슬쩍 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날 보더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 잠도 못 잤죠. 그 할머니 집 가서. 거기서 이제 일단 그 할머니가 이제 합격됐잖아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날 보고 옷을 다 자기네
나 진짜 구멍난 양말까지 신고 다 벗어 내 건 다 벗어졌어요. 북한은 날 헌 옷에다가 넌 중국 가면 잘 사니까 구멍난 양말 주더라고요. 넌 이거까지 양말까지 다 벗겼어요. 나는 북한이 너무 못 사니까 그렇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집 되게 조그맸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무슨 동사무소에서 뭐 좀 중요한 직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할머니가 너 이제 가니까 나를 그래도 기원한다 그러면서 계란 하나를 가져왔었어요. 아이고. 예, 삶지는 못하고 센 거지만 그 계란이 덜덜덜 그래서 일이 계란. 잘 된대요. 그래서 이 계란을 가다가 깨서 센 거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계란을 내가 손에다 꼭 쥐고 비가 왔었어요. 그날 비가 초들초들 터들는데 비옷을 입고 걔가 나타났는데 그 정치 지도원의 걔가 하전사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딱 나타난 거예요. 비옷 딱 입고 그래서 왜 그걸 입고 나타?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왜 저거 입고 나타날까? 야, 그 사람 얘기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잡히는 경우는 내가 너를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막 이렇게 그래.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날은 강 못 넘는 거예요. 강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날이 7월 8일 날이에요. 김일성 대신 날이로구나. 죽은 10주년.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이 밖에 한 명도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그 길목에 잠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복 설 수도 있다. 내가 재수가 없으면 다시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재수 없어 잡히면 너는 총을 살 감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렇지. 움직이면 안 된대요 원래. 길에 도망쳤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근데 간절히 그때 막 아니 나 무조건 가게 해달라고 나는 괜찮다고 난 무조건 오늘 무조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집에서 이미 한 사람 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또 쳤으니까 계속 가는데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북한 땅에서 하루가 나는 지옥인 거예요. 군인이 와가지고 하전사복 왔다. 자전거 뒤에 타가지고 이제 갔더니 어떤 숲으로 가더니 그 반대편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조선 쪽에 이미 나온 거예요. 날 다 벗으라고 그러더니 팬티하고 브래지어만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팬티하고 브래지어 입고 그 사람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물이 너무 깊으니까 그 물 밑에 뚝을 깔았더라고요. 공사한대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7월이라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날 잘못 넘어가면 물에 빠지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가 아무튼 젊었고 걔 군대가 자기 발등 위에다 내 발등을 올리고 내가 걔 목을 끌어안고 걔 발 하나 움직이면 나도 하나 걔 또 움직이면 하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때 그 군인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목을 잡는데 너무 꽉 잡지 말라 그래. 왜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발 미끄러서 넘어지면 자기 이렇게 옷 깃만 잡으래요. 자기 전체를 잡으면 같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물에 뜬대요. 그러면서 이 옷걸이 이런 거 하나만 잡으라는 거 머리깔 하나만 잡아도 사니까 너무 꽉 붙잡지 말라 그 얘기를 나한테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많이 넘겨보냈구만. 네, 수도 없이 넘겨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나 같은 그런 애들을 10명 넘겨보냈대요. 근데 10명이 다 퇴짜 받아서 다시 돌아갔대요. 아무튼 그 얘기 그 일 한데 딱 넘어가니까 돈을 쫙쫙쫙 해서 돈을 쫙쫙쫙 해더라고. 근데 많이 줬어요. 중국돈 그때 한 1,000원인가 뭐 그래서 막 10장 막 해놓고 쫙쫙 해더라고. 근데 저기 조선족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조선족이 날 보더니 너무 좋아서 입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돈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우선은 빨리 뛰어야지. 네, 그래 거기서 이제 막 옷 다 가족 잠바에 옷 다 입고 완전 오토바이 엄청 좋은 그거 타고 중국집에 갔죠. 가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다 씻고 보름 동안 이제 드라마만 보면서 휴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난 거기서 또 도망쳤어요. 또 도망쳤어요. 왜냐면 심양이 전화했어요. 언니한테 나 조선족 언니 내서 보내달라. 나는 이제 무서워서 나 중국 기차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심양으로 너무 내가 어떤 상태니까 그 언니가 그 조선족 언니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언니 따라 심양을 들어갔어요. 근데 심양에 있었는데 한 몇 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몇 개월 꽤 지났는데 같은 북한에 걔 때문에 내가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가 원래는 안 오려고 했는데요. 난 너무 무서워서 원래는 안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 같은 북한 애가 나를 신고했어요. 또? 네, 공안에다가 신명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돈도 있어서 그 돈을 다 찾았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북한 애가 왜 나를 신고했냐면 걔는 도박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마작 같은 거. 근데 그 걔가 도박을 좋아하니까 이제 도박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고 중국돈 300원을 달라고 내가 안 줬어요. 괘씸해서. 근데 그 애가 원래 한국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 집에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얘가 그 돈을 안 주고 나는 막 그때 그래도 다시 갔지만 돈도 많으니까 막 선물도 받았던 거 너무 집에 목걸이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으니까 걔가 그게 열이 받았던 거지. 너는 왜 이렇게 북한에서 잘 살지 해가지고 그걸 내 없을 때 다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날 공안에다 신고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걔를 다시 만났는데 걔랑 나랑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걔랑 싸는데 걔가 그때 나를 이게 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 한국 가야 되겠다. 난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또 공안에 날 신고했으니까 난 그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짐 보따리 딱 거기다 놓고 밖에서 있잖아. 그 집을 바라다 보면서 난 안 되겠다. 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개가 어떻게 보면 은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애기도 한 게 그 개가 원래 또 다른 북한 사람인데 브로커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통화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근데 자기 북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 너가 한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번호가 나한테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되거든. 걔랑 나를 신고했어. 집에 못 들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할 때 그 사람, 야, 걔가 그렇게 나쁜 애야? 걔가 그랬는데, 야, 그러면 그 사람 나 본 적도 없는데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그때 울면서 막 얘기 나 이렇게 억울하다 그랬더니 나 한국 가고 싶진 않은데 난 갈 수밖에 없더니 야, 그러면 내가 너를 한국에 보내줄 테니 연길로 나와라. 이래서 내가 연길로 나갔다니까요. 그다음 대사관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2004년 10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재탈북 한 다음에도 만 1년이 넘어서 루트로 뚫어서 베트남을 가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네. 수고했어. 아, 수고. 드디어 2003년 1월 8일 김일성이 죄진 날에 목숨을 내대고 다시 도강을 해가지고 그때 또 중국 땅에서 손을 밟아서 2004년 10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남북 결혼 정보 회사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방조를 받으실 분들은 우리 지연 원장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떻겠는지요.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지. 네네. 힘들게 왔지만 사실 한국 사회 와서 제가 제일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신 그렇지. 분들은 사실 결혼을 통해서 그래도 여기에 그렇지. 정착하는 게 제일 빠르고 북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만들려면 일단 신랑분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신랑분을 만나서 아기도 아들 이제 3살짜리 아들 있지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뭐 만약 아주 뭐 좋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한국 남성분들을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말 더욱 소중한 인생의 새로운 안식처를 네. 찾는 거지. 네, 소중한 가족입니다. 특별하고 너무 소중한 가족이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사실 너무 방황도 많이 했고 무서운 꿈도 사실 많이 꾸고 악몽에도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이라도 감싸주고 나의 말을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내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살면서 그게 그래도 제일 행복하고 돈은 뭐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사실 그 명절이나 이런 거 되면 가족이 제일 그립고 또 아기들도 이제 태어나면 그 가족이 없는 그 외로움을 그래도 애들을 보면서 채울 수 있고 그렇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저같이 이제 북한에서 온 여성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착하면서 신랑을 만나서 울타리가 있으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조금이나마 행복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한국 남성분들이 북한 여성에 대해서 물론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편견을 많이 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사실은 언어하고 문화는 다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남자 여자가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한다면 세상에 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지연 남북 결혼 정보 회사가 북한 결혼 대상, 대한민국 원래 결혼 대상을
잘 선택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맺어주는 오작가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 네. 정말 많은 고객분들도 생길 거고 네. 지연 남북 결혼 정보 회사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그 장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족들이 북한 남자 남한 처녀 네. 이 많은 쌍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네. 네, 저는 예전에 사실 결혼정보에서 근무를 해서 많은 이제 결혼시킨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제일 뿌듯하게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조금씩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같이 서로 이제 만나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행복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사실 많아요.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결혼정보를 차렸을 때 조금이나마 거짓 없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한다면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안 하기보다는 하는 게 더 낫고, 예,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분이 서로 맞잡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끼리 제가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이 잘 사는 모습이 곧 작은 통일이고, 또 북한 여성들도 여기 와서 잘 정착해서 빨리 힘든, 정착하는 예, 길이지. 과정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다 잊고 그 남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나는 작은 바람이에요. 예. 그 바람에 한 점 부끄럼과 희석이 없이 네. 앞으로 지연 남북 결혼 정보 사업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하면 술 속잔, 못하면 그렇지, 뺨석대. 예, 뺨석대라고 제가 결혼 정보 일을 하면서 사실 욕도 먹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 돼. 그렇게 최선. 사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큰 쌍들을 많이 맺어주고 네. 잘 살게끔 행복하게 살게끔 기원해 주는 것. 그게 결혼정보회사가 할 일인 것 같은데. 네네네. 여러분 우리 이런 정말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꿈과理想을 가지고 있는 지연님을 열렬히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